뭐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했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 방송 출연해가지고 조회수가 막 수백만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그 저희 보수 진영 시청자들께서 열광적인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던 전한길 씨. 그런데 지금 그 전한길 씨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아주 뜨거운 그 논란의 그 주인공이 돼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전한길 씨가 지난달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답니다. 그 지금 정당 입당 절차는 중앙당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지구당들이 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팩스로 뭐 입당 신청서를 받아서 1차적으로 보고 그것을 바로 그 지구당 차원에서 그걸 바로 이제 당원으로 이렇게 승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한길 씨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식 당원입니다. 당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입당을 즉시 거부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금의 당 지도부는 아니다, 중앙당에서는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 그 인사들이 주축이 된 리셋 코리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길 씨는 지난 14일에 있었던 리셋 코리아 행사에서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했다라는 것이 본인이 밝혀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보수 우파가 잘 되도록 밀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아니야, 전한길 씨가 말하는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고 그것 말고, 여기 속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확정이 됐다는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8월 22일, 8월 19일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8월 뭐 중순이다 있었는데 8월 22일로 확정됐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데 여기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있다. 또는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당원이니까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지지세가 전한길 씨에게 모일 수 있다. 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고 그 정치인들의 행위가 우리 당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 이것은 전한길 씨의 뭐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전한길 씨의 윤석열 어게인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그 개인의 주장 목소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 또는 당 지도부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한길 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된다. 당 지도부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결단하라.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곁에 얼씬도 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제도적으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다는 건데요. 그러자 이제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지 말고 심사 자격,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반헌법 세력과의 절연 없이 당 개혁과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참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 이 말을 쓰는 순간 저는 스탠스가 모호해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 12월 3일부터 따져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있었습니다.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가 있었습니다. 다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절차들입니다. 그 다음 4월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 투표가 여러 차례 있었지요. 탄핵 소추안이 투표가 2번 있었고 계엄 해제 의결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반헌법적이라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 반헌법적입니까? 계엄 비상계엄 선포가 성급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했다. 그래서 국민의 선거에 의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반헌법적이다 라는 말을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그것도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김용태 의원이 이 말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계엄은 내란이란 뜻인가?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엄이 정치적으로 성급했다, 섣불렀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란이다? 제가 예전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헌법, 관련 헌법, 그다음에 형법의 내란이 나오거든요. 형법.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엄법도 있습니다. 계엄법.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 건 헌법과 계엄법. 그다음에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헌법과 형법.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김용태 의원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김용태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반헌법적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 반헌법적 세력이 누굽니까? 이른바 친윤이라고 우리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반헌법적 세력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헌법적 세력입니까? 아니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 지지자들이 반헌법적 세력입니까? 계엄, 내란, 탄핵 이 세 글자 사이에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까지 선을 긋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땅히 무기징역 혹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말에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라져버린 두 단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하고 민주당의 줄탄핵. 작년 12월 초 이전까지 있었던
입법 폭주 없이 줄탄핵 없이 계엄 선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왜 일절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사정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한길 씨 입당을 놓고 이걸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내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탄핵을 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18명이 찬성했나요? 탄핵에 몇 명 찬성했죠?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그 탄핵에 일부 찬성한 건 그건 잘한 짓이다.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지금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 뭔가가 똑 부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수양버들처럼 이건지 저건지 술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어물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저희 시청자들 보수 진영의 애국지사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주 민감하게 다 하나하나에 촉수가 가 있습니다. 뭐 대충 뭐 반헌법적 세력들과 절연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질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국민의힘이 해체가 되고 국민의힘이 생각대로 다 뭐 2개든 3개든 쪼개져 가지고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해야죠. 선명해야죠.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고 보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이는 보수정당 있으면 하라고 나가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그 사람들끼리 우리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으라고. 그리고 뭔가 혁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또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레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다고 그래요. 의원총회 한다는데 20일 날 의원총회. 그런 데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정치의 포커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결론은 당을 쪼개자, 당을 해체해서 신당 창당하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겁니다. 지금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정치권에 국민의힘하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청자께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좋아하시든 경원시하시든 이제 그건 좀 잠시 내려놓고 범보수. 국민의힘은 친윤, 친한 이렇게 또 논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민 컨설턴트는 아주 잘하는 그 분석법이 있는데 시나리오별로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하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과 혁신에 성공을 하고 또 이제 그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범보수가 한 목소리 단일화된 모습으로 한 정당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혁신도 안 되고 뭐 저쪽이 뭡니까? 이 개혁신당하고 뭐
연대나 통합도 안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최악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간에 뭐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과 한 몸이 되지는 않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이 된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나오는 지역의 광역단체장에는 이제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또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거 연대가 되겠죠. 아니면 서로 경합을 하는 양당의 후보들끼리 뭐 경선 과정을 거치든지 어쩌든지 이게 연대하는 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낙관할 수 없다. 비관한다. 그게 안 된다면은 창조적 파괴를 해라.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당 만드는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2시엔 김광일 제가 그 11시 김광일 쇼라는 것이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을 모셨던 그 시간대와 타이틀이었었고 그걸 이제 오후 2시로 옮기면서 2시엔 김광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희들도 어떻게든 저희들의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다채롭고 재밌게 그리고 시원하게 새로운 그 알뜰한 정보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제작진은 머리가 터지게 지금 연구를 하고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너무 많은 내용 말하지 말라고 저희 제작진이 말해놨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께 서프라이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모양인데요. 아무튼 그 저희 새로운 타이틀 첫 글자가 쨍입니다. 쨍. 거기까지만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